안녕하십니까, 전학원입니다. 발효와 부패 차이 말씀드렸고, 효소액과 추출액도 설명드렸는데요. 발효하고 숙성은 발효하고 부패를 구별하는 것보다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장을 담갔다. 간장을 담가서 3년을 묵혔다. 그게 발효예요, 숙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숙성인데 발효액이라고 그랬을 때 그게 맞냐 틀리냐 그러면 참 답변이 애매한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숙성하면 숙성이 받는 말이 뭘까요? 미숙인가? 애매해요. 근데 숙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숙성도 그죠? 숙성을 꼭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죠. 어떨 때 보면 정반대로 새것, 신선한 걸 굉장히 좋아하다가 오래되면 군내가 나고 노화되고 사갔다 이런 말을 쓰다가 마음에 들면 숙성이라고 하는 거죠. 숙성은 결국 시간을 충분히 좀 뒀다. 원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그 시간 뒤에 뭔가 먹거나 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자체가 그러면 그냥 놔두면 좋아지는가? 대부분 나쁜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인간한테 좀 더 자기 마음에 들게 되면 숙성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를 먹을 때 그래서 화로회를 좋아하세요? 선어회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오래되면 화로는 안전하겠죠. 자체가 신선하니까 안전한데 생선을 갖다가 잘못 보관하거나 오래 보관하면 나쁜 쪽 썩어버릴 거고 그중에 마음에 들면 숙성된 선어회가 되는 거고 고기도 진짜 신선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생으로 육회로 먹어도 될 텐데 그리고 잘 보관하고 있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기가 지날 텐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나빠지겠죠.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향이 만들어져서 적당히 내 마음에 들면 잘 숙성이 되었다 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든다, 썩었다, 부패했다, 분내난다, 이런 온갖 나쁜 쪽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가 발효도 시간이 지나고 숙성도 시간이 지난 건데 어디까지가? 된장, 간장 만들 때 이게 어디까지를 발효라고 보고 어디까지를 부패라고 봐야 숙성이라고 봐야 될지. 근데 실제로는 이제 아까 계속 이제 관점이 효소가 작동하느냐, 세균, 생명체가 작동하느냐 안 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효 같은 경우는 결국 미생물이 관여할 동안은 발효라고 봐야 되는 거고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으면 숙성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생물이 있으면 효소가 있고 효소가 있으면 반응 속도가 100만 배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죠. 변하는 속도가 이게 1년 걸릴 게 우리 몸에 콜라겐이 있는데 콜라겐이 묵은 상태에 보관되면은 100년 갈 건데 콜라겐 분해효소가 있으면 갑자기 100만 배 빨리 분해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건 풀어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무질서해지는 게 기본 법칙인데 어떤 특정한 그에 맞는 효소가 있으면 갑자기 문턱을 넘어가는 걸 훨씬 쉽게 해서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는 것이 효소에 의한 거라서 그래서 화학적 변화 속도가 발효보다 100만 배 느리는 거죠. 그러니까 효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효소를 이용했으면 순식간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발효 쪽으로 가는 건데 효소가 별로 관여하지 않고 늦게 일어난 것을 숙성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발효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빨리 될까 생각해 보면 세균 한 마리가 무게가 0.0000 셀 수도 없이 작은 무게인데 이게 20분에 대장 같은 거 2배 자라고 10분에 2배 자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20분이 되면 1시간이 되면 8마리가 될 거고 2시간이 되면 64마리 3시간이 되면 510마리 자랄 건데 여기에 있는 마리수가 얼마죠? 1100만 10억 600억 마리가 될 동안까지 무게가 거의 1g도 안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2시간 동안 자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다가 이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무게가 g이 킬로그램 되고 킬로그램이 톤이 되고 톤이 100만 톤이 되고 1000만 톤이 되고 그러니까 대장균이 자기 마음껏 자라면 이틀이면 전 지구를 다 통째로 자체만큼 무게만큼 되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부패한다는 이야기는 미생물이 마음껏 자라면, 그러니까 미생물이 지 마음껏 자라면 무조건 부패입니다. 따질 것도 없이. 미생물이 그 속도로 자라지 않고 어떤 물질에 제어받고 천천히 자라면서 지가 유용한 물질을 밖으로 꺼냈다. 그걸 이제 발효라고 보는 거고, 보통 미생물 자라는 속도가 처음에 자라기 시작해서 레그페이지 걸쳐서 완전히 쭉 자라다가 멈춰서 다시 쇠퇴한다라고 하니까 요거 그래프를 가는데 여기가 로그입니다.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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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미생물은 빨리 자란다. 그러니까 변화가 엄청나게 빨리 일어난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는다. 효소화제가 관여하지 않는다. 변화 속도가 늘어나지만 품질은 나빠지는 게 기본입니다. 천천히 속도로. 향은 줄어들고 산화는 더 일어나고. 그러니까 숙성이라고 할 만한 것은 특별한 조건, 특별한 향에서 일어나는 거지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질 건 거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와인에서 향기 성분이 다 시간이 지나면 원래보다 미숙성할 때 많던 게 이렇게 축, 요건 이렇게 줄고, 요건 이렇게 줄고 다 줄죠. 줄는데 우리는 와인 같은 거 숙성을 보면서 착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숙성하면 뭐가 좋아지나 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거기 같은 경우는 좋아지는 게 뭐냐 그러면 향이 줄어드니까 처음에는 발효를 하면서 마구 자르니까 거칠게 났던 물질들이 아세탈 반응에 의해서 큰 분자가 바뀌면서 이렇게 거친 분자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오크통에 보관하면서 오크에서 향이 녹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 만들 때 이렇게 꼭 오크통을 쓰잖아요. 나무 중에서 향이 좋은 물질을 여기다 토스팅이라 그래가지고 구워요. 우리 커피 볶듯이 나무를 볶아서 향을 만들어서 그 통에 들어있기 때문에 술에 의해서 그 향이 추출돼 나오고 서로 이제 따듬어져서 각진 부분이 따듬어져서 향이 괜찮은 거지 시간이 지나면 향이 줄었어야죠. 그러니까 이 숙성을 갖다가 유리병에 넣고 하거나 스테인레스였다면은 향이 약해지거나 나빠지는 것이 좋아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인레스 때 하려면 이렇게 나무 칩, 요게 없으면 요걸 만들어 놓은 오크 칩이라도 집어 넣으니까 향이 더 추가됐으니까 그 향과 조화되면서 풍부되는 거지. 아, 시간이 지났으니까 향이 진해지고 좋아질 거야?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도 종류 중에서도 숙성에 적합한 종이 있고 그냥 마시는 종이 있고요. 그 중에서 공정과 조건을 잘 맞춰줘야 좋아지는 거지. 야, 그냥 숙성하면 좋아지는데 그냥 뭐 이 병 속에 유리병 속에 와인이 있었는데 이게 100년 됐대. 대부분 썩었을 거고 상하고 가치 없는 거지. 뭐 그렇게 조건이 안 맞은 상태에서 100년, 200년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로 향기 물질의 산화. 그러니까 실제로 품질이 변하기 전에 산화돼서 약간 묵은치가 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숙성하면 좋아진 건 뭐냐 그러면 엄청 발효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이 물질 중에 저분자 물질은 자극적이고 휘발성이 있거든요. 이 물질이 서로 축합 반응에 의해서 가장 부드럽고 풍미 있는 요 이상 분자가 커지면 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 분자가 나와서 좋아하는 거고 쓴맛 물질 같은 경우는 잘 녹지 않은 좀 큰 물질인데 요 분자보다 더 커지면 혀로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쓴맛이 사라지는 것은 아세탈 반응. 그래서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반응, 그러니까 알데하이드. 아까 알코올 만들 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반응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포름알데하이드. 표변실의 성격으로처럼 성격을 보관하는 그런 유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아세트알데하이드 축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축합 반응에 의해서 원래 있던 분자보다 큰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향이 저 분자의 휘발성 있는 거친 분자가 부드러워지는 현상. 이것이 숙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굳이 또 하나 숙성의 효과를 본다 그러면 분자의 배열이 바뀝니다. 알코올 분자가 있는데 이렇게 거치게 있는 게 다 모여서 이렇게.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쪽이 단 부분 역할을 하고 이쪽이 쓴 부분 역할을 하는데 쓴 부분끼리 서로 안으로 모이고 단 부분으로 나오면 맛이 똑같은 알코올에서도 부드럽겠죠. 그러니까 숙성하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뭔가 인간한테 유용한 물질이 툭툭툭 생겨날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화학적으로 좋아지는 것과 같이 축합에 의해서 부드러워지는 작용.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재배칠, 평형 상태가 되면서 거칠게 있던 것들이 알코올 같은 경우는 한쪽은 쓴맛, 이쪽은 단맛. 그럼 쓴맛 쪽만 안으로 모여서 해 닿지 않으면 맛이 똑같은 알코올에 있어도 부드럽게 느껴지겠죠. 그런 재배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면 부드러워질 거다.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전혀 틀리지 않은 게
초음파로 가해주거나 뭘 가해주면 재배치가 일어나면서 해에 쓴맛 성분이 덜 닿는 형태로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술 같은 경우에 선장의 특권이 뭐냐 그러면 가장 배에 흔들리는 부분에다가 술통을 담가놨다가 부드러워지는 술을 선장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국은 이제 원하는 의도에 의해서 적으로 보관했다가 품질을 좋게 만들어지는 건 다 숙성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꽤 많죠. 그러니까 스테이크 구울 때는 레스팅을 해라. 왜? 겉에 강한 불로 쪄있는데 그 열이 가운데는 안 들어갔다. 요거까지 익히려면 겉이 너무 심하게 가열되니까 구워놓고 놔두면 열이 안으로 침투돼서 적당한 상태 60도 보관되면서 맛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덜 익은 상태가 아니라 딱 적당한 상태.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겉에 강한 불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서 향을 만들었는데 이건 좋은데 속은 아직 안 익은 상태죠. 그러면 너무 뜨거웠던 열이 안으로 침투되면서 속까지 익어지면서 맛도 향도 안전성도 다 보증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휴식한다. 빵 반죽을 해놓고 나서 반죽을 갖다가 몇 시간 동안 냉장고에 뭐 하루 지날 동안 보관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반죽에 의해서 물성이 거칠게 만들어졌는데 단백질이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으면서 천천히 재배치가 돼서 안정한 구조를 할 때.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냉동고 아이스크림 성형에서 딱 얼리어서 꺼내면 물 성분이라서 다 끝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냉동고에 보관해서 하루 지나고 나면 더 맛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물리적인 숙성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숙성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냥 인간에 유리하면 숙성이라 하고 아니면 변질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